무료 강의 잘 듣고 계시죠? 무료 강의에 대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은 더 좋은 강의, 최고의 강의, 퀄리티 있는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리적 전개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논리적 전개 순서인데, 논리적 전개 순서가 이게 헷갈릴 때가 참 많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실제 문제를 풀이하기 하기 전에 논리적 전개 순서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글의 전체적인 흐름.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죠? 어떤 글이든지 간에 앞 글의 내용을 이어받아야 한다. 이어서 진행해야 된다. 최소한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단은 반드시 그 앞 문단의 내용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뭐냐면 비문학에서 글의 논리적인 연결, 유기적 연결 이런 말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첫 단락은 반드시 첫 번째 문단에는 지시어나 접속어, 그 다음에 연결어, 얘네들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첫 문단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어떤 설명이나 정의를 내리는 이런 애들이 뛰쳐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오늘은 논리적 전개 순서 모든 문제 자체가 첫 번째 글을 주고 그 다음 글을 이어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글을 공부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갑니다, 이제. 다음 글의 가라의 전개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독점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점 사업자의 고객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독점 기업은 산출량을 감소시키고 당연히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이득을 보죠. 됐나요? 그래서 독점으로 인해서 계속 독점에 대한 이야기. 반복되는 핵심어가 키워드야. 그죠? 경제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정부는 만약 독점 발생을 예방하거나 독점의 효과를 제한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 공영화나 정부의 규제다. 그럼 당연히 그 다음 단락은 방금 선생님이 표시한 요거 공영화나 정부의 규제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당연히 공영화가 앞에 나와야 되고 순서상 정부의 규제가 두 번째로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영화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가단락을 보니까 가단락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 가격의 규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단락은 제일 첫 번째 문단으로 오지 못한다. 공영화를 찾아봅시다. 공영화. 공영화는 민영 독점기업이 한 산업을 장악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영화의 장점. 공영화가 맞네. 제일 처음에는 나단락이 먼저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다도 보니까 계속 가격 규제. 보니까 가격 규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도 올 수 없죠. 계속 공영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단락 보니까 그러나 독점의 문제를 공영화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될 때가 참 많다. 그래서 나와 라 단락이 먼저 와야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나와 라가 나오니까 답은 보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가요? 3번 맞네. 그죠? 나와 라 먼저 공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규제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가격 규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가격 규제 먼저, 그 다음에 나라 가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나라 가다. 됐나요? 오케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아주 쉬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우리 무료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은 선생님 노량진에서 무료 특강한 비문학 이론 및, 그죠? 그 다음에 그 실전 문제라고 하는 어떤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공개 강의로 했는데 그 강의를 반드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면 비문학의 이론부터 해가지고 실전 문제까지 아주 기본적으로 엑기스 있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무료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갑시다. 다음 글의 가라의 전개 순서로 알맞은 것은
어떤 사람이 한 상품의 일정량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의 양은 소비된 만큼 줄어드는 것이 보통. 당연히 한 사람이 어떤 양을 소비하면 어떤 사람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은 소비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이랬네. 그죠? 그럼 당연히 한 명이 소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게 줄어든다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개인들의 소비를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이거는 가는 나올 수가 없네. 이거는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반드시 가에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얘기했는데, 가에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특성을 가진 것은 그 다음 단락을 이어받을 수 없죠.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는 남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어. 이거는 나와 가는 이 두 놈은 같이 연결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 둘은 나올 수 없다. 반면에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과가 전부 10개 있는데 내가 3개를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은 3개가 줄어서 당연히 7개가 된다. 제일 먼저 뭐가 와야 되냐면 라단락이 먼저 와야 되겠습니다. 됐죠? 왜냐하면 이 앞단락에서 항상 앞단락의 내용을 이어받아야 된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앞단락의 내용이 뭐였죠? 앞단락의 내용이 한 명이 많이 퍼 드시면 그 다음 사람이 먹을 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사과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반면에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게 라담의 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라담의 다가 아마 답은 1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죠? 맞죠? 오케이. 볼까요? 다시. 라담의 다달라. 그죠? 반면에 한 사람이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등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남았네. 그죠? 됐습니까? 보니까 가가 공공재라고 부른다. 이게 제일 마지막에 와야 되겠네요. 그죠? 나를 보니까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는 등대 경우처럼 혜택을 받는다 해서 남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사례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서비스를 뭐라 하냐? 앞에서 공공재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마 답은 라다, 나가. 1번이 확실히 맞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앞달, 제일 처음에 제시된 문단의 내용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반드시 제일 처음에 내용을 반드시 이어받고 글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된다. 됐나요? 오케이. 갑시다. 세 번째. 전개 순서로 알맞은 것은 지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거점 개발 방식, 거점 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됐죠? 거점 개발 방식은 우리의 국토 중에서 거점에 해당하는 곳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발하자는 방식인데, 거점 개발 방식은 효율성이 있는 개발 방식이다. 그러니까 방금 반드시 앞단락에서 거점 개발에 대한 이야기, 거점 개발의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거점 개발과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 개발 방식은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첫 단락은 앞에 나올 수 없어. 가단락은 제일 처음에 나올 수 없다. 봅시다. 이와 달리 균형 방식은 보니까 가와 나는 뒤로 빠져야 돼. 그죠? 거점 개발 방식의 효율성. 오호, 나와 있네. 거점 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다단락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습니다. 거점 개발 방식의 효율성은 비용 면에서도 효율성을 의미한다. 됐죠? 비용 면에서. 어떤 개발이든지 개발 계획에서는 당연히 비용이 투입되기 마련인데 개발의 대상을 넓혀 잡는 것보다는 특정 권역으로 좁혀 잡는 것이 투입되는 비용을 계속 이 단락의 키는 비용에 대한 효율성. 거점 개발 방식은 효율성이 있는데 뭐라고? 거점 개발 방식의 효율성에서 첫 번째는 비용의 효율성. 됐나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아까 전에 가단락 정도 가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거점 개발 방식은 플러스 비용의 효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속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속도에서의 장점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럴 때는 내용 전체를 잘 살펴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됐죠? 이렇게 계속 거점 개발 방식에 대한 이야기 했고, 이와 달리, 됐죠? 이와 달리, 균형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답을 딱 살펴보면 최소한 다와 가가 나오니까 답은 3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다와 가가 나왔으니까 답이 금방 골라지고, 그 다음에 나와 라를 볼까요? 아까 전에 보니까 이와 달리 맞네. 그죠? 균형 개발 방식은 말 그대로 다와 가에서 거점 개발 방식의 효율성, 비용과 시간의 속도의 장점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균형 개발 방식. 아시겠죠? 마지막 해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맞습니다. 한 질문 더 합시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글의 가라의 전개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우주의 나이를 직접 재는 방법은, 우주의 나이 직접 체크하는 방법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우주 팽창, 우주의 나이를 직접 잰다. 계속 지금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의 핵심은 뭐냐? 우주 나이를 직접 재는 방법, 우주 팽창 이용해가지고 결국 우주 나이를 직접 잰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이어받을 내용도 우주의 나이, 우주 팽창, 직접 재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됐습니까? 볼까요? 팽창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내는 허블 상수로부터 구할 수 있다. 아직 직접 잰다는 이야기가 아직 안 되네. 그죠? 가는 한 두 번째 단락 정도 올 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따라서 천문학자들은 우주 안에 있는, 나는 보니까 가 뒤로 가야 되고, 즉 우주가 팽창하면서 한 은하가 현재 후퇴 속도로 현재 거리까지 우주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때 걸린 시간은 은하의 거리를 후퇴 속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 나이에 비례한다. 우주가 일정한 비율로 팽창하지 않았다면 우주의 나이는 허블 나이보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팽창 역사를 고려하여 허블 나이로부터 구한다. 우주의 팽창의 역사는 우주 안에 있는 물질의 양과 청력의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아니 이게 다시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가밖에 사실 없네. 가밖에. 왜냐하면 우주의 나이, 팽창 직접 잴 수 있는 거. 됐죠? 그러니까 선생은 한 두 번째 단락 가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두 번째 단락 나올 게 사실 이거밖에 없네. 첫 번째, 그지? 팽창 우주의 나이는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내는 나이 팽창 직접 재는 거 허블 상수. 그러면 최소한 이 가 단락이 나오면 그 다음 단락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허블 상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야 되죠. 허블과 관련된 이야기. 허블 나이. 됐습니까? 봅시다. 보니까 허블에 대한 이야기는 그죠? 여기 있네. 그죠? 허블의 다단락. 그죠? 즉 우주가 팽창하면서 한 은하가 현재 후퇴 속도로 현재까지로부터 멀어졌다면 이때 걸린 시간은 속도로 나타내면 구할 수 있다. 우주의 나이는 허블의 나이에 비례한다. 그래서 다가 두 번째 문단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답은 4번 정도 되겠네요. 그죠? 가와 다. 됐습니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제일 처음에 우주의 나이 팽창하는 속도 직접 잴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팽창하는 속도로, 그죠? 허블 상수로 구한다. 그 다음에 다시 허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아마 4번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됐나요? 오케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선생하고 했던 게 뭐였죠?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였죠.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는 어떻게 푼다고?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내용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글의 전체적 흐름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아, 정부가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이 공영화나 가격 규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공영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규제는 그 공영화가 다 끝난 뒤에 나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주의 나이를 직접 재는 방법이 있는데 우주가 팽창하는 걸 가지고 재는 게 있다. 그죠? 됐습니까? 허벌이 했다. 그럼 그 뒤에 이어질 내용도 당연히 우주 팽창, 속도, 허벌이 지고 있어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국토 개발 방식에 거점 개발 방식이 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내용도 거점 개발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러다가 꺾어져야 된다. 그러나 거점 개발 방식은 문제가 있어서 균형 개발 방식으로 이어져야 된다. 반드시 무조건 앞에 문단의 내용을 그 다음 뒷단락의 내용이 반드시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드린 그죠? 거래 논리적 전개 순서에 푸는 문제 방법이 거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앞 단락의 내용을 반드시 이어받아야 되고 첫 번째 문단에 올 내용은 반드시 지시어나 연결어 접속어는 나와서는 안 된다. 항상 전체적이어야 되고 전체를 설명해야 되고 정의를 내리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앞 단락의 내용을 반드시 뒤에서 이어받아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논리적 전개 순서 반드시 무료 강의를 완벽하게 소화해 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상하게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강의 더 좋은 강의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